도시가 되어야 될까요? 라는 건 뻔한 거죠. 답을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2030년까지 SDGs가 얼마나 달성될까요에 대한 답은 일단 30년까지는 1번부터 17번까지 2015년도에서 유엔이 발표한 내용대로 단 하나도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은 49년까지 기본 전략을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미래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DGs가 유엔에서 처음 만들 때 2030년까지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부터 포스트 SDGs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이 지나고 나면 필요없이 다시 안 됐고 계속 수정하면서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 과연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가 전 인류가 달성한다고 하면 과연 지구가 전체적으로 그전보다 정말 나아질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청소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저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도 늙어서 주고 싶어요. 네. 지금 지속가능 사역이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늙어주기 전에 뭔가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들 때문에 빨리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에 대해서 그게 자연재해였든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것들 그런 재해로 인해서 일찍 죽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이랑 말씀드리고 그 제가 생각하는 답,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너희들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거를 했어.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요 내용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 전체로 끝났습니다. 10분이 남았으니까 아직 안 끝내주시죠. 저 이야기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 2시간짜리를 막 압축해서 대결을 만들었는데 2번, 3번에 있는 거는 앞에서 박수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킵을 하고요. 정상성의 탈피라는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실천 활동을 하는 우리 협의 위원들은 제일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냐. 답도 써있죠. 파트너십이라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에 있는 거만 간다는 거 설명드리고 오른쪽에 있는 계단 한번 보시죠.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죠. 또 올라가고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방향은 같은 방향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고 있어요. 계단이 잘못 그려진 거죠. 저런 계단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데 정말 다일까 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자연과 사회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 사회는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 법, 제도를 만들면 정상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훈련되어요. 정상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져서 초록색 보행자신을 통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건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게 정상이죠. 초록불이 아니고 빨간불을 건너면 정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지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정상성 자체가 정말 정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2세기 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농노들이 있고 중세사회에 아주 뭐라 그러죠? 영주라고 하죠. 세금을 굉장히 혹독하게 걷어들이는 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가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힘들어서 그 영주의 아내가 세금을 좀 적게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제안을 하는데 영주는 정상성의 기초에서 너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당신이 마을을 돌아다닌다면 내가 세금을 낮춰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영주의 부인 이름이 고다이마, 이름이 고다이마. 다른 거 다 스킵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아내가 실제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창문을 다 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주의 아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전부 다 쳐다보지 말고 문을 닫자 이렇게 문을 닫아요.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왔다 그래요. 톰이라고 하는 그 양복 재단가가 훔쳐와서 지금도 영어 수고로 피피톰이라고 그러면 훔쳐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오라기를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세금을 낮추게 했던 그 레이디 고다이바를 상품으로 만든 게 바로 초콜릿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마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디바라고 나오는 초콜릿인데 둘레가 9개 있는 게 48,000원 정도나요? 10개 들고 있는 17,000원 정도 하는데 저 초콜릿을 사람들이 사 먹을 때 그냥 선물로 모르고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초콜릿 하나에 만인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그 레이디 고다이바의 어떤 그 정신 이런 거를 초콜릿의 가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어디다 담으면 누구나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지독교 때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전략 중 16번하고 17번 두 개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정보 공개를 써놨거든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원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문도 중요하고 원래 정보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또는 분권자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정보 공개거든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20, 3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들 중에 어디가 개발될 거래라는 정보를 미리 하는 사람이 투기하면 돈 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 발탁해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이고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정보가 중요한데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으로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관 협치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주자법이 그런가 봐요. 17번에 있는 17-2번이 거버넌스 구축이고 추진계획 단위사업 중에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봤더니 민관협치에 관한 거는 아직 안양시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서 아마 잘 협력이 되어 나가야 될 텐데요. 16번에 있는 그 지표 중에 주민참여 예산 비율에다가 제가 화살표를 놓은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투표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한다면 민관협치의 꽃은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낸 세금을 이런 데다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고 주민이 참여해서 행정의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시고 감독하시고 실제 참여하시는 거. 주민참여 예산제가 민관협치의 가장 끝이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 과정 설명드리는 건 다음에 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그 기본 전략 박수민 교수님하고 이제 세워놓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만든 것들을 제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과 안양시 그 기본 전략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시킨 거 설명드리려고 PPT만 안 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3분 남았습니다. 아주 옛날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에 파트너십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협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치하고 경청 이렇게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그 경청을 잘해주셔서 아까 강의 경청을 잘해주신 분 선물을 드리긴 했는데 경청이라는 것은 특히 수기공론화를 운영하는 과정 서로 토론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매우 중요한데요. 대체로 원탁 토론 이런 거 많이 운영하면 참여해보셨죠? 대체로 경청은 뭐냐면 아직까지 제가 본 많은 분들의 경청의 수준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내 순서 기다리면서 참고 있다가 내 차례 오면 내 주장하는 게 경청이에요. 다른 사람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게. 그런데 진짜 경청은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고 나랑 완전 반대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나?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이게 경청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경청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열어놓고 나와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이해를 하거나 내가 이해를 다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전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주고 조금 더 발전하게 해주는 게 퍼실리테이터 같은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테이블에. 여태까지는 퍼실리테이터들도 대체로 그냥 나오는 얘기 순서대로 시키고 외문에서 넘기는 정도를 했다면 원래 이제 퍼실리테이터와 토론의 조력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학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토론장에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수기공론장 운영하실 때 경청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주민참여의 8단계 아르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보면 우리나라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다면 6단계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3, 4, 5단계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료가 사업 주도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시민들, 민간에게 주요 사업을 위탁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기는 하는데요. 그런데도 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성숙되어 있지는 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수기공론장 운영도 앞으로는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협치를 잘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볼 때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여러분들에게 위탁 사업이나 이런 거를 주는 것도 행정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민간은 여전히 책임성이 부족하고 정부성이 부족해 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수당 주고 왔다가 이름 쓰고 가는 게 우선이야 정도로 취급해 수준으로 그래서 주민을 동원하거나 수단화하게 급하다 행정에서 급할 때만 부른다 이런 불신감들이 또 있어요. 양쪽이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치의 피로도도 증가하고 민관 협치 거버넌스가 형식화되는 경향들을 띠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행정이 먼저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먼저 나부터 라고 생각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서로의 위대함을 발휘해드리는데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공은 저 사람 거야 라고 항상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지속교육 위원님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안양시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되었다면
공무원들과 만나면 아우 행정에서 너무 잘했어요. 의원님 그러시면 아유 의원님들이 너 다 해주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더 잘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로의 위대함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토론장에서 이야기 나누실 때도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위대함을 발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거버넌스, 협치의 기본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눈먼 소녀라는 제목인데요. 누가 눈먼 애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림에서. 네. 왼쪽에 있는 소녀가 동생이에요. 무지개를 들면서 무지개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네. 언니한테 무지개에 대해서 이건 무슨 색깔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언니는 눈을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협치를 잘하려면 저래야 된다. 나와 협치에 대해 요건 오해하지 마세요. 나랑 같이 토론하고 있는 사람 나와 협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눈먼 소녀야. 바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고 또 물어보면 또 대답해 줘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위대한 대치들은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시간 때문에 좋은 말씀 다 못 들은 거에서 아쉽지만 정말 뜨거운 박수로